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영수 중에서요. 참으로 인간은 소중하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교사가 배화학교 3학년 1940년대의 여름방학이었다. 고향인 옥천 교동집에 새로운 행랑 어멈이 들어왔다. 갓 20을 넘은 젊은 새댁이었다. 뜻이 맞지 않아 남편과 헤어지고 행랑 어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젊은 새댁은 3살 난 딸을 데리고 있었다. 처음 오는 날 새댁은 딸을 업고 안방문 밖에서 주인 마님 이경영 여사에게 인사를 드렸다. 어휴, 아이가. 마침 어머니와 함께 있던 유교사는 젊은 새댁이 등에 질끈 동여매다시피 업고 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기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을 뒤로 젖힌 채 엄마의 등에 잠이 들어 있었다. 유교사는 뛰어나갔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옥분자이지요. 옥분 엄마, 아기는 내게 맡겨줘요. 아기를 받아든 유교사는 방으로 가서 가위로 아기의 머리를 보기 좋게 잘라주었다. 그리고 안채 부엌 옆에 있는 샘터로 안고 가서 비누로 머리를 감기고 얼굴을 씻어주었다. 딴아이처럼 말끔해졌다. 그 며칠 후였다. 부엌에 들른 유교사는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새댁을 보았다. 삼배적삼이 땀에 젖어 등허리에 달라붙고 앞섭이 헤쳐져 젖무덤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교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원 저럴 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가슴 아팠던 것이다. 옥분 엄마, 내 방으로 좀 와요.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간 유교사는 저고리를 꺼내주고는 갈아입으라고 했다. 영문을 모르고 쳐다보던 옥분 엄마는 처음에는 싫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사양했으나 유교사는 염려 말아요. 어머니껜 내가 여쭈어 둘 테니까요. 라고 했다. 그러나 옥분 엄마는 그 저고리가 막 일을 할 때 있기에는 아까워 고이 간직해 두었다. 같은 해 겨울 방학 때의 일이다. 교동집에 8순 가까운 어멈이 있었다. 유교사나 동생 예수씨를 업어서 길러주던 분이었다. 그러므로 방학에 내려올 때마다 유교사는 어멈에게 선물을 잊지 않고 가져다 주었다. 그의 겨울 방학이 되어 돌아오자 어멈은 행랑방에 알아 누워 있었다. 어멈, 어디가 아파요? 작은 아씨 다리를 다쳐 다니지 못해요. 다리에 부기가 있었다. 약 사가지고 올 테니 가만히 누워 있어요. 유교사는 약을 구해 손수 발라주었다. 하인을 시켜 미음을 쑤어서 어멈에게 가져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병이 완치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 같은 인상을 줄지 모르나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주인의 딸과 어멈이라는 주종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또는 반상의식이 엄격한 교동집의 가풍으로 보아서는 유교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유교사의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는 훗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 1963년 12월 17일 취임한 이튿날에
유교사는 의장 공간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을 다 꾸려놓고 유교사는 살과 연탄을 들여오게 했다. 사모님, 이사를 하면서 살과 연탄은 뭐 하시게요? 측근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살과 연탄을 가져오자 살독을 차곡차곡 채워두고 광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유교사가 말했다. 이 공간에 오실 분이 갑자기 이사 오게 되면 가게가 어딘지 알겠어요? 살과 연탄이라도 준비해 둬야 당황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와 같은 자상함은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서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던 유교사의 가난한 생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순수한 인간에는 하느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후천적인 노력이나 수양만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교사의 인간에 대한 배려는 언제 누구에게나 깊었고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국민들과의 대화의 통로를 넓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 시내 어느 시장에서 기름 장사를 하는 여인의 편지를 받고 몇 차례 편지가 오고 갔다. 유교사는 시중의 일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하루는 그 기름 장수 여인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저녁 때 정해진 시간에 기름 장수 여인과 유교사는 자리를 함께했다. 그런데 유교사는 기름 장수 여인의 옷이 너무 좋은 것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옷이 퍽 아름답군요. 네, 저 기름 장수 여인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옷을 빌려 입고 오느라고 왼종일 아는 집을 찾아다녔지 뭡니까요? 원 저런. 유교사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대로 오면 어때서 그러셨어요? 공연히 하루 장사만 손해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우정 저녁 시간을 택해서 들어오시게 했는데 좋은 옷 빌려 입느라고 하루 장사를 못 하셨다니 미안한 건 오히려 이쪽이군요. 1966년 9월의 어느 날 청와대의 낙도인 흑산도에서 어린이들이 예방했다. 서울의 모 자매결연 학교의 주선으로 흑산도 초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들을 초대한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에 그들을 분산하여 민박을 하게 하고 시내로 안내하여 견학을 시켜주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보도기관을 통해 알게 된 대통령 내외는 그들을 청와대로 초대했다. 5명의 교사가 인솔한 26명의 졸업반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유교사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그들의 까칠한 피부, 마른 팔다리 등 영양이 좋지 않은 모습이 가슴 아팠다.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 뜰에 식탁을 마련해 놓았다. 식탁에는 과자며 보기 좋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낙도 어린이들은 식탁 앞에서 머뭇거릴 뿐 손을 내미는 어린이가 없었다. 너희들 과자 좋아하지? 많이 먹어. 박 대통령이 일부러 일러주었으나 그러면 음성을 달래야죠. 너희들 과자 좋아하지? 많이 먹어. 박 대통령이 일부러 일러주었으나 섬 어린이들은 쭈뼛쭈뼛하며 먹지 않았다. 사과 먹을래? 사과 먹어요. 유교사가 권했다. 그래도 섬 어린이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달려들어 사과를 집으려 하지 않았다. 이들이 거동을 살펴보고 있던 유교사가 사과를 통째로 가져오겠다. 바구니에 하나 가득 빨간 사과가 나왔다. 이거 사과지? 우리 다 같이 먹어요. 그제서야 섬 어린이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씩 집어들고 어석어석 먹기 시작했다. 섬에서 자란 그들은 예쁘게 깎아 한쪽씩 과일 꼬지가 꽂혀 있는 꽃같이 깨끗한 그것이 사과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사과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다듬어서 먹는 습성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로서는 선뜻 손이 내밀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통째로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오게 하는 유교사의 성품은 거의 타고난 재질로서 그 연민성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고 청와대의 안살림을 미날하게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인간이면서 인간 이하의 냉대를 받고 있는 딱한 사람들에 대한 유교사의 인간적인 애정은 나환자에 대한 관심에서 잘 드러났다. 1970년 6월 경기도 양주군의 나환자 정착촌 성생농장과 천생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유교사는 일그러진 얼굴에 꼬막 손인 나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등을 어루만지며 더욱더 용기를 발휘하여 굳세게 살라고 당부했다. 나환자의 손을 잡고 그 등을 어루만져준 그 순간부터 유교사의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 세속적인 미추의 감정을 태워버리고 인간의 일반적인 손이 아닌 더욱 위대하고 자비로운 손을 유교사는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환자들에게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증명해주며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산다는 엄숙한 뜻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불길이요 계시요 뜨거운 체험이었다. 이날 청와대로 돌아온 유교사는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대통령은 나환자와 악수한 여사의 손을 덥석 잡고 참 잘했소 하고 몇 번이나 치하해 주었다. 이 장면이야말로 진실로 대통령 가족다운 정경으로서 측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1971년 12월의 일이었다. 유교사는 시인 한하운씨 등과 함께 전남 나주군의 나은자 정착촌인 현해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해원을 방문한 유교사는 일부러 마련해 놓은 환영식당에 굳이 오르지 않고 평지에서 환자들과 얼굴을 대하며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후 2시경 정착촌의 환자들과 작별하고 헬리콥터에 올라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늦은 점심을 들게 되었다. 이때의 일이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끝낸 일행에게 여사는 후식으로 과자와 귤을 나눠주었다. 준비해온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과자를 건네주고 귤도 권했다. 그리고 한하운씨 차례가 되었다. 종이 접시에 받쳐 과자를 건네준 다음 귤을 권하려다가 유교사는 주춤했다. 그리고는 둘러앉아 귤 껍질을 말끔하게 까서 알맹이만 건네주는 것이었다. 한하운씨는 일찍이 나병을 앓아 손가락이 모질아졌다. 그러므로 그의 부자연스러움을 눈치채고 손수 귤을 까서 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다. 1969년 출석 무렵의 일이다. 유교사는 서울대 종합기숙사인 정영사 사생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정영사는 유럽을 순방 중 프랑스에 들러 에꼬날말 대학의 기숙사를 돌아보고 시설이나 경영에 큰 자극을 받은 당시 최문안 총장으로부터 서울대에 그런 기숙사가 아쉽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 내외가 희사하고 국고에서 보조받아 1968년 5월에 건립되었다. 유교사는 개사 기념일마다 정영사를 방문하는 외에도 사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하고 불시에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할 때는 선물을 가져와 사생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있었다. 어머니다운 애정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이때도 유교사는 추석임에도 시골로 내려가지 못하는 정영사 사생을 전원 청와대로 초청하여 추석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정영사 자치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골 못 간 학생들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몇 명이나 돼요? 내일 청와대에서 점심 대접을 할까 해요. 자치회장은 90여 명 된다고 알려드렸다. 그러나 청와대 방문에 대해 그날 밤 사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마침 일부 학생들이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농성 데모를 벌이고 있었는데 사생 몇 사람도 끼어 있었다. 이런 판국에 우리들만 청와대에서 점심 대접을 받고 왔다면 그 친구들이 야속하다 생각할 것 아니냐. 친구 어리상 참석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부 사생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다른 사생들은 여사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순수한 인간적인 문제로서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여사님의 뜻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면 옹색한 인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 아니냐. 그러므로 저는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왈가왈부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다음날 청와대를 방문한 사생은 절반 정도였다. 유교사는 예정 인원보다 학생들이 적게 방문한 이유를 알게 되자 무척 쓸쓸해했다. 명절에 섭섭할 것 같아 학생들을 불렀을 뿐인데.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배제된 순수한 인간적 애정을 사심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 유교사는 일말의 비애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방문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만큼 준비해둔 음식이 남았다. 유교사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사가지고 가도록 했다.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추석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우리 유경수 여사님 정말 국모로서 자상한 마음, 따뜻한 마음, 또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정말 인간을 대한 남녀노소 또 그러니까 나환자든 또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그 순수한 인간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셨던 참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환자들 손을 이렇게 아무런 서슴없이 잡아주시고 또 등을 토닥여주시고 또 밀감을 까먹기에는 손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보고 말없이 밀감을 까서 이렇게 내주는
그런 어떤 배려심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었고, 참 또 자기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정말 가족, 그냥 한 순수한 인간으로서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모습들이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역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참다운 국모라는 그 호칭이 아주 걸맞으신 분,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하신 국모는 없죠. 유영수 여사님 외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전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